면 오류가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예금 계좌가 할만해요. 보통예금. 그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됐으니까 보통예금의 잔고는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럼 우리 보통예금은 성격이 자산이니까, 그럼 자산이 줄면 자산의 감소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산의 감소는 어디로 적어요? 대변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 2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누가 봐도 차변에 선급금을 갈기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상대적 쉬운 거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일단 선급금은 우리 성격이 뭐죠? 네? 부채? 계절 과목 안 해오실 거예요? 계절 과목 이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암기사항이. 영어 단어, 영어 단어. 그죠? 자산입니다, 자산. 아이고, 부채가 쓸 뻔했어. 네. 가스라이팅 됐어, 가스라이팅. 자, 농담이고요. 자산입니다. 왜 자산이다? 거의 딱, 귀에 딱지 않도록 설명하고 선급금 거의 한 20번 합니다. 제가 실제 처음 하실 때. 자, 왜 자산이냐면, 계약금을 준 것만큼 내가 이제 물건, 재화라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재화나 서비스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자꾸 맥주 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친놈이죠, 이거. 예. 권리가 있는 계약금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약금, 권리가 있는 계약금 준 거니 권리라서 자산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계약금을 주면 물건이나 상품을 넘겨받을 권리가 20만 원어치 증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권리가 증가하니까 자산이 증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선급금은 자산이니까 증가는 차변에 적용돼 있죠? 그래서 선급금이 차변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선급금 네, 2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끝.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은요, 우리 회사가 이제 시험에는 이제 도소매업이 나오니까, 우리 회사가 이번에 3억 3,800만 원을 LG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가구점이라고 가정하면 가구를 3억 3,80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산 겁니다. 외상으로 매입하고 그저 대금은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계정 과목은 상품이 나와야죠. 그죠? 상품 나오고 이건 매입하기로 한 게 아니라 매입한 거니까 실제로.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그렇죠. 외상 매입금. 왜냐면 요것 때문에 뭐 때문이냐면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하면 우리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선 외상 매입금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쉬운 건 상품이에요. 그죠? 그럼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죠? 증가하죠? 증가하니까, 내가 좀 이렇게요. 상품이 증가하니까. 상품은 자산입니다. 품자 들어가면 무조건 자산입니다. 그럼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이 되겠죠? 3억 3,800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성격 뭐예요? 그죠? 부채죠? 외상으로 사면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의무라서 부채입니다. 외상으로 사면 부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증가하니까 그대로 대변. 그죠? 자고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이렇게라는 것, 이래서 차변, 이래서 대변 이렇게 안 해요. 이제 5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대변, 뭐 이래서 차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6일차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바로바로 이제 차변 때문에 바로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수강평에다가 선생님 갑질한다고 6일차부터 안 한대. 진짜 이거 어느 정도 되셔야 돼요. 이때부터는 연습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이. 자, 됐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1, 2번은 할만한 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235페이지.
4번 있었나요? 4번? 네, 4번이죠. 요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자, 이거 설명을 좀, 이거 하기 전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샀어요. 여러분도 회사고, 저도 회사고,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한 1,00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상품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외상 매출금이 있으신 거고, 전 외상 매입금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 이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자 없지, 당연히. 맞죠? 근데 제가 이제 한 3주 뒤에 드리기로 했는데, 돈이 좀 딸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 죄송한데요. 혹시 그 8개월 뒤에 제가 돈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친놈 이렇게 하겠죠. 그죠? 3주 뒤에 주기로 했는데 8개월 뒤에 주겠대, 제가. 근데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누구도 안 받아들이겠지, 잘. 정말 친한 사람 아니면.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자를 드릴게요. 네, 8개월 뒤에, 일단 8개월로 해주시는 대신에 제가 이자를 한 6%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맞죠?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이 있으셨죠? 1,000만 원. 네,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이 이제 0이 된 거죠. 여러분들 뭔 소리야? 채권이 지금 있는데. 아니, 다른 채권으로 바뀐 거잖아요. 맞죠? 종류가 여러분들은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이 어떤 채권으로 바뀐 되냐면 단기대여금으로 바뀐 거예요. 이자가 있는 채권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럼 거꾸로 저는 외상매입금이라는 채무가 0이 되면서 단기차입금이라는 채무가 1,000만 원이 되는 거지. 이렇게 채권이나 채무는 바꿀 수도 있다는, 바뀔 수가, 성격이 다른 걸로. 이해되셨어요? 그럼 해석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회사가 LG 있죠. 당초에 LG한테 외상 매입금이 있었어요. 그 외상 매입금이 있었다라는 건 상품을 2천만 원어치 외상으로 산 거예요. 가구로 따지면 가구를 일단 2천만 원어치 샀어요. 샀는데 LG가 그러는 거예요. 죄송한데 혹시 어음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음을 가구점 업체에서 말로 한 외상이 아니라 어음을 준 거야, 상대방한테. 그러면 지금 채무가 바뀐 거예요. 어떤 채무가 바뀌냐? 외상 매입금이라는 말로 한 채무가 없어지고, 맞죠? 증빙 언제까지 주기로 약속한 지급어음이죠, 여러분들. 자꾸 약속 어음은 원래부터 어음 자체가 약속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서 약속 어음, 전자어음 나오면 떼고 해석하시다라고 했어요. 음이 없는 거예요. 전자나 약속은 원래부터가. 그래서 외상 매입금 자체가 당초에 상품을 외상으로 샀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어음도 상품과 관련된 어음이니까 지급어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한 외상 채무가 없어지고 이제 어떤 채무가 증가하는 거냐면 이제는 언제까지 주기로 약속하는 채무가 증가하는 어음 채무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외상 매입금이 2천만 원에서 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급 어음이 빵에서 2천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신?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방금 제가 그걸 언급을 드린 거예요. 해보죠. 자, 일단 외상매입금이라는 게 부채잖아요. 맞죠? 그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근데 얘가 감소하죠. 얘 자체는 말로 한 외상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 굳이 제가 여기다가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외상매입금이라는 채무가 2천만 원에서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어음이라는 채무가 원래는 없었는데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 분개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럼 이거 이제 옮겨 적으면 되겠죠. 이제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그죠? 감소니까 반대편 차변. 내가 적을게. 괜찮다. 그죠? 차변입니다. 죄송해요. 일단 밑줄 거 써야 되는데. 예.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오늘 실기할 때 채권하고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야 돼, 반드시. 물론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딱지 않게 아마 설명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계속. 그래서 외상매입금 채무잖아요, 채무. 맞죠? 외상매입금이 채무니까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LG를 원래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례로 따지면 좀 이따 실기할게 다시 설명. 근데 분께 끊으실 때까지 그렇게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실기에서만 채점하는 거지 손으로 분개하는 건 채점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죠. 근데 역설적으로 손으로 분개를 할 수 없으면 컴퓨터 입력을 못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급 어음이라는 채무가 빵에서 2천만 원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급 어음은 성격이 뭐예요? 부채예요, 부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어음. 자, 부채인데 부채가 지금 2천만 원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채가 증가하니까 어디로? 대변으로 맞아요. 그래서 대변에 2천만 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급어음도 채무거든요. 그렇죠? 채무니까 지급어음도 거래처 LG를 거셔야 되는 거고 둘 다 실기하실 때만. 그죠? 그래서 요런 문제 좀 유념. 자, 그 다음에 5번 할게요. 5번. 여기. 자, 5번은 뭐냐면 내가 이제 한국 상사한테 가구점 업체라고 하면 한국 상사한테 당초에 가구를 800만 원어치 매입하고 어음을 줬던 게 800만 원어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급 어음이죠. 근데 그게 이제 만기가 도래한 겁니다. 만기가 도래해서 갚은 거예요. 지급 어음이 채무니까 보통 예금 계좌에서 갚았다. 그렇죠? 그러면 지급 어음이란 채무가 감소하겠죠, 여러분. 갚았으니까. 그렇죠? 갚았는데 부채가 늘면 일수한테 빌린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급 어음, 이건 계정 과목 줬어요. 보통 예금 요렇게 두 가지 줬죠. 할 만한 건 보통 예금이죠, 일단. 그래. 자, 보통 예금부터 해보면 자, 그럼 보통 예금 잔고는 늘어요, 줄어요? 줄죠. 보통 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주는 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800. 그 다음에 지급어음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어음. 채무예요, 부채. 부채는 갚으면 감소. 그러면 지급어음은 부채니까 대변. 감소니까 반대편 차변으로 그죠. 네, 이렇게 끊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한 페이지 넘기셔서 237페이지 4개였죠? 3월 거래라고 돼 있는 거. 자, 어저께 좀 복습할게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이거를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시험에서 상품을 팝니다. 그럼 상품을 팔면 원칙적으로는 상품을 장부에서 없애야 된다. 원칙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품을 만약에 우리가 팔았으니까 없애야 되는데 상품은 그러면 장부에 기록돼 있을 때 내가 가구 200만 원어치를 사와서 250에 팔았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럼 내 장부에 가구는 200만 원으로 기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원가로.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을 팔았을 때 상품은 장부에서 원가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상품을 팔 때는 원가를 안 줘요. 자, 원가를 만약에 문제에서 주면 계정 과목 분계가 최소 4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잡해지니까 여기 있죠. 상품을 판매한 것만 줬지 상품 원가 얼마짜리를 주지 않았어요. 않았으니까 상품을 팔면 상품을 못 갑니다. 아셨죠? 이걸 빨리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알죠? 그럼 이거는 가구업체에서 우리 회사가 가구업체라고 하면 청록 상사한테 가구를 200만 원어치 외상으로 판 겁니다. 맞죠? 그럼 일단 계정 과목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랬죠. 상품을 외부에 판매한 금액을 계정 과목 뭐라 해요? 상품을 외부에 판매한 금액. 그렇죠. 매출. 어떤 매출? 외우셔야 돼요. 우리 발생주의니까
주주들 투자자 있잖아요. 투자자한테 상품을 200만 원어치 외부에 팔았습니다라고 정보 전달해야 돼. 맞죠? 내가 투자하는데 외상으로 팔았다고 수익 안 잡으면 장사 안 하는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상품 매출입니다. 계정과 상품을 외부에 판매한 거. 요거는 수익 비용이 이렇게 그래서 얘가 상품 매출이고 수익이었죠? 계정 과목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처럼. 그 다음에 상품을 외상으로 판 거니까, 그렇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은 성격이 뭐죠? 자산입니다, 자산. 그죠?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꼭. 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진짜 못 풀어요. 뜻 암기 안 하시면.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외상으로 상품을 팔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렇죠. 여러분 꼭 채권이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했죠? 특히 채무는 할만한데 자산이라고 하시면 은근히 헷갈려요. 자산이 외상으로 팔았는데 증가하냐? 헷갈리지만 외상으로 팔면 채권이 받을 게 증가한다라는 건 명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 자산이 증가하는 거 이렇게 채권 자산 이렇게. 예.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채권 자산 차변. 근데 우리가 외상으로 팔면 채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채권들은 꼭 가급적 채권이니까 자산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 알죠?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아이고야.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있는 겁니다요. 음. 200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은 반드시 입에 발생이라는 단어를 달고 사셔야 돼요. 회계 쪽 하시려면. 실제 업무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발생주에 따라서 장부 기록하시는 거 용돈기 입장처럼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계부 쓰는 걸 배우시러 온 게 아닙니다요. 저한테. 가계부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그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해 200만 원치 팔았으니까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상품 매출이 발생하면 우리 수익이 발생하면 본인 위치 그대로 적는다라고 했죠.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수익 대변이잖아요. 상품 매출 얘가 200 이렇게 분계 끊으시는 거예요. 상품은 얼마짜리 원가 얼마짜리인지 모르니까 상품을 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팔았을 때 이건 여러분들 배려를 하는 건 분계 많이 끊지 마. 했죠? 받아들이시길 좀 익숙치 않으실 건데 계속 풀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서 받아들여지는 때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하겠습니다. 2번. 3월 5일자. 요런 문제는 여러분들 좀 조심하실 게 뭐냐면 3월 5일자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을 한 거래 명세서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줬어. 얼마에 팔았는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보시고 상품을 얼마에 팔았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읽고 계시면 안 돼. 거래 명세서. 야, 주소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진짜 다 보는 분들이 계신다. 필요한 것만 보세요. 필요한 것만. 그러면 지금 상품을 얼마에 팔았는지만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죠? 어디 있냐면, 여기에, 그쵸. 뭐, 여러 가지 있지만, 5천? 600? 여기. 그러니까 상품을, 우리 가구점 업체니까, 가구를, 5,600만 원어치를 판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알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2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받은 거죠. 그 나머지, 그러면 3,600일 겁니다. 나머지 3,600만 원은 외상으로 판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이 3개가 나오셔야 돼요. 3개. 자, 일단 보통예금은 눈에 들어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예, 예.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받을 채권. 뭐라고 불러요? 상품을 외상으로 판 금액을.
외상 매출금 거죠, 일단은.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들어옵니다. 이 자산이니, 아까 했으니까 설명을 안 할게.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을 주주들이 있잖아. 항상 투자자한테 정보 전달해야 돼요. 내 돈 아니에요. 물론 내 돈도 조금 있지만 투자자들한테 주로 투자받는단 말이에요. 기업들은. 그렇죠. 그럼 상품을 5,60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라고 정보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상품 매출이 총 5,60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정보 제공해야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상품 매출이고 예, 성격은 수익입니다요.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계정 과목은 3개예요, 3개. 상품 매출, 외상 매출금, 보통 예금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만한 건 보통 예금은 하실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2천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잔고가 늘겠죠. 자, 그럼 보통 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2천만 원. 그 다음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이 자산인데 우리가 가급적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받으던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 그 다음 뭐 임차보증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채권이란 말이에요. 채권 6개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거 좋아요. 처음에는. 나중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 지나면 알아서 얘네들이 증가 감소를 판단하게 돼 있어. 채권이라고 굳이 표현 안 해도. 자, 그럼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채권입니다. 외상으로 상품 팔았으면 받을 거래처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외상으로 팔면 채권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렇죠. 외상으로 팔면 채권은 증가하잖아요. 그럼 외상 매출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그럼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음, 네, 얘가 3,600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5,600만 원치 발생했죠? 발생했으니까 대변으로 발생하면 본인 위치 적는 거예요. 대변에. 그래서 상품 매출 5,600만 원. 일단 계정 과목을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일단 처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좀 이따가 우리 실기할 때 여기도 까먹었구나. 여기도 외상 매출금이 채권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실제 여러분들 실기하실 때는 이 외상 매출금에 꼭 청록상사를 걸어 주셔야 돼요. 실기 때 거래처 안 걸면 점수를 안 줘요. 아예 채권 재무는. 됐죠? 그러니까 손으로 끊을 때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실기하실 때만. 우리는 손으로 끊는 걸 채점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죠? 지금 보시면. 손으로 못 끊으면 컴퓨터에 못 옮겨져 있어. 이걸 못 하는데 컴퓨터에 할 수 있어? 불가능해, 절대.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떠드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이 진짜 여러분들을 낚는 문제입니다. 그죠?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잘 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거예요, 요거. 상품을 500만 원에 판매한 거예요? 판매하기로 한 거예요? 하기로 한 거예요. 했냐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5천만 원은 일명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피싱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는 피싱, 한국말로 낚시. 같은 말이잖아. 유식해 보려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거 낚는 거예요, 낚는 거. 진짜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냥 계약이라는 말만 생략이 된 거죠. 계약한 거예요. 그냥 5천만 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계약, 주문 나오면 거래 아니다라는 거 아니까 계약은 쏙 빼놓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이제 맡겨봐, 이렇게. 그래서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 자료예요. 하고 그냥 계약금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죠? 가구 5천만 원어치 팔게. 팔게 한 거, 팔게 한 게 아니라 근데 일단 계약금 500만 원 줘 해가지고 500만 원 받은 겁니다.
그러면 500만 원만 움직인 거잖아요. 실제 자산, 부채, 자본에 영향 준 거. 그럼 일단 현금 나오고요. 계정 과목.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계정과 뭐 나와야 돼요? 그렇죠. 선수금 나와요. 선수금. 그럼 자고로 여러분 선수금은 성격이 뭐예요? 그렇죠. 부채죠. 부채. 다시 한번 설명. 자, 왜 부채냐면은요.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계약금 받은 거예요. 의무는 증가하겠지. 물론 같이 한 거예요. 의무니까 부채고 받았을 당시에는 의무가 증가하고 나중에 의무를 다했을 때, 즉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해주면 그때 감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미리 해버렸네. 자, 그럼 상대적으로 쉬운 건 현금 받았다. 그럼 현금이 증가하겠죠, 뭐. 현금은 바로 할게요. 여러분 잘 하시니까. 5천만 원 적으시면 일단 안 됩니다. 그리고 선수금이 증가하겠죠. 부채가 아까. 선수금은 부채니까 대변,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실기한다라고 하면 선수금이 내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줘야 될 거래처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실제로 이때 실기를 만약에 하신다면 전자백화점을 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자, 4번인데 이거 좀 이거 좀 문제가 좀 별로예요. 왜 별로냐면 시험에서는 컴퓨터를 팔았다라고 주지 않고요. 상품을 팔았다라고 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는 원칙적으로 대부분 비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이 좀 별로야. 이거 좀 제가 설명드려서 써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상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일단 실제 시험에서는 아마 컴퓨터라고 하지 않고요. 상품을 800만 원에 매출하고 이렇게 줄 거예요, 아마. 알죠? 판매하고 이렇게. 예. 자, 보죠. 자, 보니까 혜태라는 곳에 내가 이제 상품을 8천만 원치를 판 거예요. 팔았는데 3천만 원은 혜태가 발행한 전자음. 전자는 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상품을 팔고 어음 받으면 계정 과목이 뭐죠? 받으럼 외우셔야 돼요. 받으럼이고 받으럼은 성격이 어떤 자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어음 어음은 받으면 자산 어음은 주면 부채예요. 자산이고 그 다음에 상품을 5천만 원치는 또 외상으로 판 거잖아요. 계정 과목이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 매출금 그렇죠. 얘도 자산이죠. 그리고 상품을 8천만 원어치 팔았다, 판매했어요 라고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그래서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총 8천만 원어치 발생했습니다. 라고 정보 전달. 그래서 계정 과목은 얘는 8천만 원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상품을 팔았는데 원가가 얼마짜리인지 안 줬어요. 그럼 상품을 장부에서 깔 수가 없습니다. 얼마짜리인지 모르니까. 원가가 얼마짜리인지 모르잖아요. 사왔을 때 원가 컴퓨터를 만약에 5천만 원 주고 사왔으면 5천만 원을 장부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5천만 원 날리면 되는데 5천만 원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원가 정보가. 계속 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품 팔 때. 그래서 계정 과목은 총 3개입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 보세요. 이런 거 보시면 계정 과목 하나도 안 줬잖아요. 뜻을 모르면. 그죠? 그래서 상품 매출, 받으러음, 외상 매출 이렇게 3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상품 매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은 수익이죠? 그럼 수익이 총 8천만 원어치가 발생했다라고 장부에 기록해야 됩니다요. 그래서 나중에 손익계산서에 보고해야 이 정도 팔았다고. 자, 그럼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이고
발생했으니까 본인 위치 그대로 기록하면 됩니다, 대변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을 받았죠. 어음을 받을 당시에는 채권이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을게요 라는 어음을 받으면 이 당시에는 채권이 증가했다가 나중에 실제로 만기가 돼서 상대방한테 받았을 때 그때 채권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어음을 받을 당시에는 채권이 느는 거예요. 자, 그럼 받을 어음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그럼 채권. 받았으면 채권이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받을 어음이라는 채권이 3천만 원 증가.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도 자산이지만 채권이죠. 그렇죠.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계속 딱 잡게 미수금, 대여금, 그 다음에 선급금, 채권. 임차보증도 마찬가지고. 외상매출, 외상으로 상품을 팔면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이 증가하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받을 채권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외상으로 팔면 채권, 자산이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2교시부터 아직 2교시가 아니